네, 안녕하세요. 인간 행동과 발달, 그러니까 인간 발달의 기초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동과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개념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인간 행동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움직임, 인간의 어떤 말을 하는가, 표현, 몸짓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고나 인지 과정들, 하나는 신체적인 거면 이번 거는 정신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정, 정서, 그리고 스트레스적 과정 등이 모두 인간의 행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적인 움직임, 또 하나는 어떤 정신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표현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 스트레스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들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이란 것은 대부분 이제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자극이 인간의 행동을 발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거를 이제 욕구, 개인의 욕구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볼 때는 이 드러나는 또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신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고, 인간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개인의 욕구들이 표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중반부터 20세기까지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두 가지 영역으로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가장 강조됐던 것은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감춰져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고, 무의식하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프로이드가 되죠. 무의식을 강조했던 프로이드가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인 경험들이 평생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어떤 이런 기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만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상태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행동주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한 실험들을 통해서 행동을 교정한다거나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세기 초반, 중반쯤까지는 이렇게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 두 가지 양대 축을 가지고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 핵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건 인간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냐, 인간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 또 인간의 특성이 개인의 그 무의식이 아니라 그 무의식을 넘어서는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으로 무의식을 통제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한 강조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존엄시 여기는, 인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간 중심의, 인간 본연의 이주의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들에 대한 관심들이 대두되면서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제한되는 걸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측면들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인본주의 그리고 생태체계 이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인본주의와 생태체계 이 이론들만 강조됐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관점들도 중요시 되고 한 축을 이루긴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